자, 이 침수 문제 저도 좀 이거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소방이 아닌 재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거 아마 선택한 사람 있을까 싶어. 이게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 저기, 화재보험협회 이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회차에 보면 화재보험협회에서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준비를 이제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소방청 같은 거, 소방청. 이건 당연히 봐야겠죠, 소방청. 그 다음에 화재보험협회를 주로 봐야 돼요, 화재보험협회. 여기도 내용이 꽤 많아요, 들어가서 보면. 그 다음에 소방기술사회에서 이슈화 되는 것들. 소방기술사회. 그 다음에 또 화재 무슨 단체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또 논문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많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서 충분히 좀 습득하고 섭렵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지금 볼 시기는 아니고 아직. 그러니까 이게 화재보험협회에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을 막아라, 물을 퍼내라, 물을 회유시켜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누전 감전 방지하고, 유도수로 설치하고, 대피로 확보하고, 경보방송.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에 이슈가 됐다 하면 이제 소방기술사 시험이 나오는 거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다. 이게 이제 화재가 아니더라도 나오는 것 같아. 재난과 엮어가지고. 자, 2번. 자, 이것도 보면은 소방기술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관할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에요. 관할 소방서에서. 자,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 여기 딱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 건축물이라고 해놨죠. 일반 건축물이면 소방기술사가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건축물이에요. 왜? 우리는 특급 이상, 특급만 이제 해당되니까 소방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야, 저걸 봐야 돼?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일반 건축물을 물어봤어요. 건축 허가를 이제 받아야 돼요.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소방 위주로 쓴 겁니다, 이건. 한번 볼게요. 자, 동의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고요. 누가? 건축주가 여기에다가 건축가에다 신청합니다. 근데 건축주가 직접 못해요. 그래서 어디서 한다? 설계업체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접수를 받죠. 그럼 어떻게 해? 동의 요청을 해. 어디다가? 관할 소방서에다가. 소방과 관련된 것들. 그럼 소방서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검토를 하겠죠. 서류 검토하고, 보완 서류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래서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동의, 착공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류 보완이 이제 필요한 경우 해야 되고, 요게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글자로 쫙 나열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그 단축을 시켜야 돼. 딱 눈에 좋게 플로우 차트로 만들든가, 표로 만들든가, 테이블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쓸 수 있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것만 내가 쓸 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럼 얘는 내가 나중에 외울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 어떻게 해요? 얘까지 다 외우려고 하지. 그 흐름이나 개념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얘 다 외우려고 그래.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착공, 감리. 착공 및 감리할 때. 이제 허가가 됐죠? 그럼 건축이 막 땅 팝니다. 땅 파고 막 시공해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소방공사 하기 직전에. 소방공사 하기 직전에. 그러면 그 텀이 보통 몇 개월 돼요. 착공이 들어가고 한 5, 6개월 뒤에 소방 감리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감리자와 감리원에 대해서 설명했죠. 얘는 회사, 업자라고 합니다. 업자, 회사. 감리원은 나, 개인. 그래서 얘는 회사고 얘는 개인이다. 자, 그러면 착공 신고 누가 해요? 감리자가 합니다. 회사에서 우리 감리원을 이 사람을 이 현장에 이날 배치합니다. 라고 감리자가, 원래 감리자가 안 해. 원래는 발주자가 해야 돼요. 발주자가 감리자한테 서류 받아가지고 그거를 소방서에 넣어야 되는데, 감리는 뭐예요? 을입니다. 을. 을이에요. 그래서 감리자가 관련된 서류를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도 감리원 요거 배치 신고를 해야 되니까 감리원 배치 신고 서류 작성해서 그 다음에 소방 시설 업체 있죠? 그 공사 착공 신고서, 기계 공사, 전기 공사 신고서 다 받아가지고 같이 들고 가요. 소방서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발주자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감리자가 그 중에 감리원이 간다. 어? 자, 서류 검토하고 보안 서류 이제 요구하고 해가지고 이제 감리자 이제 통보를 하죠. 오케이 하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이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이게 내용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엮여 있죠, 문제들이. 소방안전관리자 뒤에 나오잖아요. 범위, 업무, 범위, 그다음에 선임 기간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씩 뭔가 이게 엮여 있어. 예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여기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요거를 알려야 돼. 요 사실을. 하여튼 여기 착공할 때, 그 다음에 완공. 감리는 뭐 그냥 감리할 때 하면 되고, 그냥 완공 시에는 이제 완공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건축에서 받아야 될 서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원 확인 신청서라는 건데, 요걸 받고, 그 다음에 구조검토 확인서 있죠? 건축물 구조검토 확인서, 구조검토 확인서, 요즘에 수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구조기술사 도장 찍힌 거, 시뮬레이션 한 거, 서류, 보고서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서류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거, 감리 결과 보고서, 거기에는 아까 성능시험 조사표, 그 다음에 용량계산서 확인한 것들 다 최초 내가 감리할 때 받았던 서류들 있죠? 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완공할 때 그 소방용품에 대해서 아까 형식 승인서, 성능 인증서, 이런 거 다 취합해서 또 감리 일지, 내가 쓴 것들 제출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맞다 싶으면 바로 완공을 내줘요. 근데 여기 보면은 현장에서 이런 건물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짜잘한 일반 건물들은 나와보지도 않아요. 메가년품 같은데. 나와보지도 않는다는 얘기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소방 관계자 여러분. 잘 나오시고 또 바빠서 못 나옵니다. 바빠서.
마음은 나와 있어. 마음은 나와 있어. 어쨌든 이런 이상들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자, 유지관리시. 요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 유지관리시는 뭐 우리가 유지관리가 아니잖아요. 관할 소방서에서 이 건물 유지관리할 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유지관리를. 얘네들은 명령 내리는 거예요, 명령. 야, 이거 빨리 조치해. 빨리 시공해. 명령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통제, 조치 명령 등을. 조치 명령, 선임 명령, 이행 명령.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방서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에 따른 조치 명령, 그다음에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요것도 뒤에 나오죠, 문제가 또.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엮여 있다는 거예요. 신설돼서. 네.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보수 보강 등의 조치 명령, 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이게 나온 거잖아요, 뒤에. 두 개가. 임시 소방시설을 물어본 척 하면서 어쨌든 냈다. 헌법 같은 거 엄청 많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새로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나올까 싶은지 안 나올 거예요.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테이블만 하면 다 되는 테이블. 이거 교재에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참고해서 보세요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거. 참고하고 보세요. 아니, 누가 1형, 2형, 3형, 4형 방출구를 누가 물어봐, 이거. 뭐가 중요하다고. 응? 그리고 이거 정의를 물어봤어. 정의. 와, 나 참 쇼킹했어, 이것도. 물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소방기술사 시험에 맞냐, 이거지.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이대로 쓰면 돼. 그냥. 그죠?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끝에서 가운데로 그냥 넣어주는 거고, 포도입관이라고 합니다. 넣어주는 거고, 이형은 이제 탱크 벽에서 그냥 쏟아내는 거고, 그래서 쏟아내서 탱크 가운데로 약재가 이동해야겠죠. 블랙가 생각했나.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고 있냐고, 이런 거. 관계자가 아니라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그 다음에 3형은 이제 밑에서 저부포 타입이죠. 4형은 이제 포 방출 호수가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액면에다가 다이렉트로 뿌릴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알아서 올라가.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이런 형태다. 그 다음에 특형이 있죠, 특형도 이제 벽 쪽으로 쏟아내는 건데, 요거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굽돌이판, 요 간격이 1.2m. 여기다가 이제 약재를 뿌리는 거예요. 약재를. 얘가 이제 부상 지붕이라 해가지고, 약재, 기름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다 뿌린다. 그게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와 특징. 정의는 읽어보시고요. 특징도, 일형 방출구 같은 경우는 담배포가 이제 유동성이 이제 낮아요. 점착성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게 포가 이동하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파포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냥 가운데다가 넣을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일형 방출구에 이제 쓰게 되는 거고. 2형 방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 벽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0m 이하 탱크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포 이동 거리가 최대 30m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0m가 넘어가면 파포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60m 이하라면 여기 방출구가 이렇게 있겠죠? 사이드에. 그래서 포를 막 쏘면은 얘가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퍼져면서 가운데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30m, 여기서 여기까지 30m 이렇게 잡는 거죠. 그 간격. 간격은 이 직경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늘어나요. 그거는 그 기준에 있어요. 기준 나오네요. 자, 사명은 아까 밑에서 쐈죠. 근데 이제 배압작용으로 고압 발포기를 써야 된다. 자, 배압작용. 그러니까 배압은 이제 백 프레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뒤로 작용하는 거죠. 눌려가지고. 아까 보면은 약재가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밀어줘야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유류가 누르고 있는 수두압이 있다고, 유두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압이 있어요. 요 누르는 압.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세게 밀어줘야 돼요.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되네요. 자, 사용도 마찬가지야. 배압작용으로 고압발포기를 써야 되고. 근데 얘는 이제 탱크 직경이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왜냐면 밑에서 쏴주니까, 넣어가지고 여기서 쏴주니까. 그렇다고 60m 이상의 얘네들만 쓰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과 얘네들을 병행해요. 60m가 넘어가면. 아주 그런 내용이고요. 자, 특형은 이 탱크로 열 전달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가 아까 여기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약재가 방사된다고 했잖아요. 화재가 여기만 나겠죠? 그럼 최초 화재가 여기가 나면 이 탱크 벽 쪽으로 열 전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탱크가 가열된 상태에서 약재가 쏟아지면 파포가 잘 돼요.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더 높은 방사율로 방사 속도를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 2, 3, 4형은 방사율이 4리터/m 이에요. 제곱미터당. 근데 얘는 8입니다. 8. 2배. 2배 높아요. 근데 NFP는 얘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탱크 직경이 더 커지잖아요? 얘는 더 많아져요. 그래서 방사율, 방사 속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유리 탱크 화재에서. 근데 국내는 방사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8. 이걸로만 하고 있다. 자, 4번. 와, 요거, 그래도 모의고사반에서 요거 기출문제 풀이한다고 문제 막 하고 했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잘 쓰셨어요? 이거 문제는 많이 봤잖아요, 우리. 문제 많이 봤어, 이걸. 자, 고체 가연물의 연소 속도를 정의하고, 고체 가연물이면은 질량 감소 속도죠. 질량 감소 속도인데, 자, 여기서 보면 고체 가연물의 연소 속도가 연료의 소비량입니다. 연료가 얼마나 빠르게 소비되느냐.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되는 이 속도를 연소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질량이 감소되면 얘가 어디에 가담하죠? 연소에 참여를 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흡분 혼연배에서 연소에 가담하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액체는 증발을 통해서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고 탄다고 했죠? 그러면 고체 가연물은 분해를 통해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고 연소를 한다. 그러면 그 분해 온도가 중요합니다. 분해 온도. 그 분해 온도가 이 발화 온도예요. 발화 온도. 그 가연물의 발화 온도. 그래서 질량 감소 속도 식은 이렇고, 자, 입사연료속, 방사연료속, 이게 순열유속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순열유속이라고 하고, 요거에 비례하고 기화열에 반비례한다. 기화열은 물체가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죠. 에너지.
자, 발화 온도 요 수식을 보면 이 발화 시간에서 요거를 변형한 거예요. 발화 시간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 그 온도가 그 재료의 온도가 발화 온도가 넘어가야 얘가 분해가 된다는 거죠. 어떤 가연물이든 그 물체의 발화 온도 이상이 돼야 연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 온도가 중요하다.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발화 온도는 이렇게 입사와 방사의 차, 순열 유속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열 용량에는 반비례하더라. 이런 내용. 자,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자, 순열 유속을 볼게요. 순열 유속. 자, 아까 순열 유속이 입사와 방사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럼 입사는 어디에 입사하는 거예요? 입사 어디에 입사해요? 가연물에. 가연물에 입사. 왜? 얘를 분해를 시켜야 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화염이 형성됐습니다. 이 화염에서 일어나는 열량이 외부로 복사열로 이렇게 복사열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얘들을 더 가열하는 에너지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열량도 이미 빠져나갔지만 다시 영향을 미치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입사 연료속이라고 합니다. 어디? 이 가연물에 입사되는 연료속이다 해서 입사 연료속. 그 다음에 시그마 T의 4승을 방사 연료속이라고 해요.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얘를 분해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복사열. 얘가 결국은 뭐예요? 피해를 입히는 거죠. 이 복사열 때문에 아까 우리가 1교시 했던 열 방사속에 의한 자연 발화가 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엮인 문제들이 참 많죠. 자, 이게 앞에 설명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화열도 영향이 있죠. 자, 액체, 플라스틱, 고체, 탄화물질 순으로 기화열이 증가한다. 자, 기화열이 증가하면, 기화열은 뭐예요? 분해를 시키는 열이란 말이에요. 분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질량 감소 속도가 낮아지죠? 그럼 연소 속도는 느려진다. 그 다음, 발화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자, 순수 연료석이라고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똑같이.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발화 온도예요. 발화 온도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제가 항상 영어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critical heating rate. 뭐예요? critical이 뭐예요? 임계점이라는 거죠. 이 밑에서는 아무리 연료석을 가해도 발화가 안 돼요. 이걸 넘어가야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TIG라는 게. 그러면 이걸 넘기려면 순수 연료석이 높아야 돼요. 이 재료를 분해시키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애보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얘를 더 자극을 해가지고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그게 순수 연료석이다. 발화 온도가 만약에 높다. 이 재료 자체. 이 재료 특징이잖아요, 이건. 목재의 발화 온도, 플라스틱의 발화 온도, 유리의 발화 온도, 철제의 발화 온도 다 다르죠. 그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에요, 특성. 그 온도 이상이 되면 철도 녹잖아요. 유리도 다 녹고, 구리도 녹고. 마찬가지로 이 가연물, 이 발화 온도 이상이 돼야 연소에 가담한다. 그래서 발화 온도가 높으면 연료석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얘를 더 때려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재료의 연용량. 그러니까 연용량은 뭐냐면 이 물질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무슨 그릇? 열 그릇. 열 그릇. 열 용량, 열 그릇 생각하세요. 그래서 순수 연료석이 막 와, 나한테. 근데, 야, 나 그릇이 이만해. 올 테면 와봐.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딜레이가 되겠죠. 연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요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막상 쓰려고 그러면 정말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 때 기출 문제를 이거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이게 좀 뭔가 답안이 잘 안 나와. 문제를 듣고 언제를 이자가 막 나고. 그러니까 문제 이 연소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가 나오면은 되게 좀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와요. 연소 같은 경우. 하여튼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5번. 자, 요거는, 요것도 건축 문제인데 나왔어요, 요거. 건축 문제. 정리해놓은 건데. 그래요? 왜 안 봤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이게 소방기술사 시험에. 참. 그러니까 요 공연장에 보면 관람실이 있어요. 관람실의 면적이 이 3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이제 뭘 하래. 출입구 이거 면적 넓이를 그러니까 2개 이상 출입구를 설치하고 너비를 요 기준대로 이제 하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400제곱미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설치 대상을 보면 이렇게 공연장, 종교집회, 그 다음에 문화집회, 종교위락, 장례 이런데 출구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보시죠. 자, 출구 설치 기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 여기서 이제 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뭐 이쪽으로 나가든 이쪽으로 나가든. 안 여닫이로 하지 말 것. 이렇게 안쪽으로 열리는 거 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우리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거니까. 그리고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2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하나 하든, 여기다 하나 하든. 이렇게 2개. 양쪽에다 하든 어떻게 하든 2개 하라. 그 다음에 각 출구의 유효 너비는 최소 1.5m 이상이다. 그러니까 1.5m면은 보통 문 2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 아마 관람실 이런 데 가보시면 알 거예요. 문 이만한 쇠 손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잖아요. 이거. 그런 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관람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m 비율로 너비를 이제 산정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400이었죠, 400. 그러면 기본적으로 2.4가 되겠지. 100제곱미터에 0.6이니까 400이면 2.4가 돼야 돼요. 근데 2개로 하라고 했으니까 1.2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라고 하면. 근데 이제 최소 기준이 1.5라고 했으니 그러면 2개를 설치하고 1.5짜리 2개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500제곱미터면 그러면 딱 맞네. 그죠? 500이 넘어가야 얘가 적용되겠죠. 어떻게 보면. 500이 넘어가야 600 되면은 이제 3.6이 되니까 그러면은 1.8짜리를 2개 달든가 1.5짜리를 3개 달든가 그럼 1.8 2개를 하겠지. 그러면 이게 사람 밀 수 있을까? 문짝이 엄청나게 클 텐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건축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피난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난과 관련 있는. 그래서 고려사항에다가 제가 뭘 적었냐면, 그러니까 제실자 수에 따라서 출구, 너비, 개수를 좀 산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제곱미터 안에 한 몇 명 정도 들어갈까? 제실자가. 뭐 계산은 있겠죠. 몇으로 나눠요? 문화집회시설? 3으로 나누잖아요. 300제곱미터를 3으로 나누면 100명. 500이면 그러면 167명 정도 되겠네. 그럼 167명이 문 2개로 피난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167명이면은 비행기를 치자면은 거의 좀 큰 비행기에 속하죠. 167명이면 중인가? 크면은 한 200명 정도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조금 안 되겠죠. 그럼 그 인원수가 빠른 시간 안에 피난할 수 있는 크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짝 2개로 과연 불이야! 화재야! 했는데 그걸 보다가 제 시간에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보는 거예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물론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제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오겠지만 또 공연장 같은 경우는 어둡잖아요, 바닥에. 물론 이제 피난 유도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약간 계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계단이 아니잖아요, 이게. 듬성듬성 이렇게 올라가 돼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등을 고려해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6번. 요거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온 거. 언제 나왔지, 이게? 작년에 나왔나요? 뭐 올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한 번 나오고 이번 또 나온 거예요. 그 나온 이유가 뭔가 바뀌었어, 이게. 좀 바뀌었어요. 살짝. 뭐가 빠졌어. 저도 사실 수박과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위험성 평가 분야가 말고 근데 위험성 평가, 소방기술사들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다른 또 분야인데 저도 큰 공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소방기술사 시험에 위험성 평가, 위험물도 따지고 보면 위험물 기능장이 있는데 소방기술사가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어벽을 침범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계속 그 문을 두드려. 야, 우리가 점검 좀 하게 해줘. 어? 소방이 계속 업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소방의 화재와 관련되지 않은 건축물이 없잖아요. 화재와 관련이 안 된 건축물은 없어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작물 산림할 것 없이 다 화재와 관련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소방과 역지도 못할 뿐더러 어쨌든 이 확장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설계 감리. 그러니까 소방기술사가 계속 그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어쨌든 자, 위험성 평가 정의. 위험이 높은 걸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낮게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 이렇게 있어요. 최초에 언제 하냐? 사업주가 사업이 성립된 날 1개월 되기 전까지, 되는 날까지. 수시 평가는 유해 위험 요인이 이제 처음에 이걸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추가가 돼서 설비들이. 그럴 때 또 한다. 수시로 얘는. 특정한 어떤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 정기평가는 얘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점검 받듯이. 점검 받듯이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내용들은 한번 좀 보시고, 여기 보면 변경, 해제, 보수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바뀔 때 하라는 얘기고요. 얘는 성능 저하, 이런 내용. 그냥 특례가 있어요, 특례. 그러니까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해 줄게 라는 내용이죠. 뭔가 좀 매월 뭘 하고 매주 뭘 하면 저런 것들은 좀 인정을 해주는 거죠. 했다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의 절차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위험성 평가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해저드 확인하고, 빈도, 가혹도 계산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리스크, 그죠? 그 다음에 대책, 수립, 실행. 똑같다는 거지. 얘도 보면 뭐예요? 사전 준비가 뭐예요? 해저드 확인. 같은 얘기예요. 사전 준비는 뭐야? 도면 확인하고, 현장 검증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다음 위험성 결정한다. 빈도와 가혹도를 계산해가지고 리스크 랭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책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평가 절차는 모든 위험성 평가가 그냥 같다라고 보시고 세팅을 해놓으세요. 근데 사전 준비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굳이 뭐 이렇게 똑같이 안 써도 됩니다. 난 다르게 준비할 건데 이러고 하면 되지. 근데 어쨌든 법적인 기준이니까 써놓은 거예요. 위에 위험 요인 파악한다. 위험성을 결정한다. 쭉 보세요. 근데 이게 참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산업계랑 위험물과 위험성 평가 출제 비중이 되게 낮았잖아요. 출제 비중이 낮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왔다. 그럼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면. 왜? 6문제 중에 2문제 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 2문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얘를 써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방어 문제로 가져가라는 거야. 산업계, 또 위험물, 위험성 평가는 방어 문제로. 그래서 비중을 좀 낮추더라도 꾸준히 좀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